평일 저녁에는 카페에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어떤 책을 갖고 왔냐면 이 마티아스 뉬케가 지은 이 책이에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대하여. 요즘 세대 우리 연령대에 현명하게 잘 살고 계신 걸까요? 저희가 감정 소모를 정말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보여주기 위한 허세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허세 부리시나요? 막 이런 거를 추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런 보여주기를 위한 것과는 이제 결별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명함에 금박 누르셨나요?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모습으로도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인생의 반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아픔과 지혜 모든 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여기다가 어떤 치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허세를 부르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같이 가는 그 어떤 모습은 뭐냐면 말을 되게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막 떠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떤 팀장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너가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의 말은 사실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서 보니까 그 똑같은 행동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 너가 최고다 또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분 얘기를 또 안 좋게 얘기하시면서 다른 분한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럴 거라는 거를 처음에 알아봤어요. 그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거리를 유지해요. 왜냐면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말한 거를 너무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나이에 이런 말도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나이 때는 그런 말 가려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결국엔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거고 또 그만한 대가로 나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써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언제부턴가 주제넘게 굳는 사람들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연대해 이렇게 외쳤다. 겸손은 무슨, 그냥 내 방식대로 산다. 과하게 포장된 자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고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해서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다. 쌀 한 톨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세상 말이다. 그런 거를 남을 인용해서 되게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본인 생각이 아니고 남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남을 빈자한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도 짧대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튀어야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튀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내가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책에는 누군가를 사로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빨리 반응하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재빨리 방향을 바꿔야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각적인 확신을 보이지 않으면 귀에는 넘어간다. 최대한 간단하게, 절대 빙빙 돌려서 말하면 안 된다. 세부사항은 중요치 않으니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딱 잡고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튀지 않게 조용히 본인이 할 거를 해내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시고 조용하게 이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언제 있었지 싶은데 그런 사람이 또 쭉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재능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SNS 보면 정말 본인의 인맥을 막 자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습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알고 있고 나는 이 사람하고 인맥이 있다, 막 이런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병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사진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을 하나씩 다 기억을 할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얕게 보시면 저 사람은 되게 인맥이 넓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리시는 분을 보면 이분은 뭔가가 되게 불안하고 허전하신가 보다, 저는 그 내면이 조금 측은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실까요? 젠틀맨, 우리가 신사 젠틀맨이라 그러잖아요. 주위에 혹시 젠틀맨 있으신가요? 예전에 직장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저만의 그 젠틀맨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저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직장을 다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젠틀맨이라는 그 신사 같은 분들을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드물고, 젠틀맨, 신사다 하는 분들의 기본은 기분이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이 신사적인 매너의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젠틀맨은 항상 세련되게 거리를 둔다. 그들의 친절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그들은 적당하게 다정하고 적절한 친절을 베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강점이다. 고상하게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여유를 제공한다. 겸손한 태도는 결코 공간을 독차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쭉 읽어드렸는데 들어보시고 떠오르시는 어떤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딱 읽고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특정한 거리를 두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나이스하고 괜찮다 이러면 너무 가까이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괜찮아서 너무 또 거리를 둬서 꼭 배울 시간조차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 알았던 사람 말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굳이 몰라도 될 것까지 알게 돼서 그 거리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람을 볼 때는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게 돼서 그거를 지니고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순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옆에 가면 저도 같이 순박하고 이렇게 선해진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나이 한 살 한 살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소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순박하고 소박하신 분들에게 더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도 소박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큰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귀족이 똑똑할수록 더 소박해진다.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고 덜 뻔뻔해진다. 원래 탁월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덜 끌려고 하는 법이다. 그게 소박한 그릇의 진가다.
아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 그 지식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경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그 본인들이 조금 알 때 그거를 막 가정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본인의 지식을 과대포장해서 막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꿰뚫어 보는 어떤 분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허탈 웃음을 짓고 계시는 거, 저 그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고수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 낙담을 하죠. 그 낙담하지 않은 척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낙담을 했을 때 우리의 매너나 태도는 세련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 태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태도가 다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취한 태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정말 그런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공은 내가 대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지만 실패는 나를 공경에 빠뜨린 다른 사람 혹은 나쁜 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다. 성공할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공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에게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귀를 안 여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본인이 실패했을 때 그때서 뒤돌아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 소위 성공했다 했을 때 그 인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그 인격이 변할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격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란 허울로 잠시 포장을 했었던 거래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과 좋은 외모로 좋은 옷으로 본인을 감싸도 인품이나 인격은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옷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짧은 글귀 하나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남자의 옷은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옷을 입고 있는 그의 태도가 말할 뿐이다.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말 비싼 양복 입으신 신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신사분들이 그 옷에 대한 태를 갖추지 않으시면, 예를 들면 자세나 매너 이런 거를 갖추지 않으시면 그 옷이 비싼 건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옷을 입고 내보낸 와이프를 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옷을 입혀서 내보내냐,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말 최고급의 옷이고 정말 좋은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얼마나 내조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 태를 갖추지 못하는 거죠.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과 매너와 자세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 말을 세련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정말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잘 조절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괜찮은 중년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